얼마 전에 지인이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핸드폰 가게를 차릴 건데 자리 한번 어떤지 봐달라고요. 제가 사실 지금은 마케팅을 하고 있지만 원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에는 또 상가 전문 부동산을 하면서 뭐 계약만 거의 200건 이상 하기도 했고요. 또 10년간 제가 자영업을 했다 보니까 뭐 음식점만 해도 한 5번 이상 구해봤고요. 학원도 총 3번 옮겼으니까 최소 3번 자리 구해봤죠. 그리고 동생 미용실 자리랑 지금 제가 사용하는 사무실, 일반 사무실 자리까지 하면은 제가 직접 구한 상가만 10번이 넘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상권과 월세는 사실 비례해요. 상권이 좋으면 월세가 높아지죠. 근데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월세가 높다고 꼭 좋은 상권이라는 말은 아닌 거죠.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막상 나한테 닥치잖아요? 그게 잘 안 돼요. 특히나 상권이 좋아 보이는데 안 좋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호구 잡기 딱 좋은 이런 곳들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제 지인이 물어봤던 자리를 기준으로 상가 월세 호구 안 당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인과 한 카톡 내용 그대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조금 날 것의 표현이 많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해줬어요. 하면 병신이다. 여기는 호구당하기 딱 좋은 자리예요. 상권이 좋아 보이죠? 아마 부동산에도 그래서 여기를 뭐 S급 자리다, 북적이는 자리다, 접근성 우수한 자리다, 뭐 유동인구 넘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썼을 거예요. 근데 이건 장사를 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안 봐서 그래요. 그냥 멀리서 보잖아요? 그럼 좋아 보이는 자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월세는 높아요. 근데 사실 여기 장사 진짜 안 되는 자리입니다. 왜 이렇게 판단을 했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사실 간단해요. 딱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동선이요.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이게 진짜 좋은 자리인지 아니면 그냥 월세만 높은 자리인지 그러니까 호구당하는 자리인지 알 수가 있어요. 동선을 볼 때 진짜 가장 쉽게 보는 방법은 지하철역 출구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역을 찾아봤어요. 목동역이었습니다. 지도로 봐볼게요. 너무 구체적으로 제가 위치를 알려드리면 혹시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대략적으로만 일단 보여드릴게요. 제 지인이 저한테 보내준 위치랑 가장 가까운 곳은 5호선 목동역 3번 출구였습니다. 이렇게 출구를 이제 확인을 했으면 여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고객 동선을 보면 되는 거죠. 사람들은 대부분은 크게 3곳을 가장 많이 갑니다. 집, 직장, 메인 골목. 결국 이 3곳 중 하나로 많이 이동을 해요. 그러면 여기 5호선 목동역 3번 출구에서 내린 사람들은 어떤 목적으로 가장 많이 이동을 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여기야 아파트가 워낙 많아서 그냥 주거 상권인 거, 그러니까 집으로 향하는 거를 뻔하게 알 수 있긴 한데요. 혹시나 이런 게 잘 안 보이는 지역을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이걸 확인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여기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시 상권정보라는 사이트예요. 이 사이트는 제가 영상에서도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 엄청 자세하진 않지만 그래도 꽤나 유용합니다. 이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시면요, 왼쪽 아래에 상세 분석이라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정확한 위치가 있다면 사실 이렇게 상세 분석을 하면 그 근처 인구가 어떤 인구가 메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들은 집을 많이 가는지 아니면 직장을 많이 가는지 아니면은 어떤 뭐 메인 골목을 많이 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상세 분석을 눌러줬고요. 여기서는 일단 무슨 업종을 할 건지 클릭을 해줘야 상세 분석을 해주거든요. 근데 저는 지인이 이제 핸드폰 가게를 할 거라고 해서 그거를 눌러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치를 표시해야 되는데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목동역 3번 출구 인근의 인구를 확인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넓게 3, 4번 출구 여기까지로 분석을 해줬어요. 제가 이 범위를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 범위에서 더 위로 가야 하는 사람이라면 솔직히 걷기가 어려운 거리예요. 그러면 3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탈 거예요. 그러면 그 위로는 지나가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위로는 딱 요 범위까지만 해줬고요. 오른쪽으로도 봤을 때는 사실 4번 출구랑 겹치긴 하는데 그래서 여기 세븐일레븐, 스타벅스 전까지만 해줬어요. 왜냐하면 그 옆에로는 어차피 그 옆으로 상권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빼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정도 범위를 정하고 제가 분석을 눌러줬어요. 그러면 자세히 나옵니다. 여기는 사실 상가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같은 업종이 없다 보니까 연계 0만 원이라고 나오는 건데요.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밑에 인구만 보시면 됩니다. 인구를 보면 주거 인구가 훨씬 더 많죠. 이 페이지 말고 옆에 업종 분석이랑 매출 분석, 그 다음에 인구 분석 이런 게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어떤 인구가 많은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략 상권이 뭔지를 알았으면 이제 다음 단계는 인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출구에서 나와서 움직이는 사람이 대부분 여기 뒤에 있는 7단지에 사는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의 이동하는 동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뭐였냐면 출발점인 지하철역을 찾았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이동하는
이동하는지를 찾았어요. 근데 이 위치 같은 경우는 보통 주거 상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가기 위해서 이동한다는 것까지 우리가 상권 정보 사이트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하철역에 나와서 집까지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 이동 동선을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가 3번 출구고요. 그리고 7단지 정문을 봤더니 이쪽에 있네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3번 출구에서 쭉 나와서 앞으로 쭉 직진하다가 오른쪽으로 꺾는 그런 경로를 겪을 거예요. 지도로 보면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3번 출구에서 오른쪽으로 꺾기 직전까지, 여기까지는 좋은 상권이지만 사실 그 위로는 역세권이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 지인이 본 곳도 사실은 이 위쪽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 위에 상가들이 가져올 수 있는 상권은 사실 따지고 보면 겨우 이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는 월세가 너무 과하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호구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인한테도 말을 해줬어요. 이 윗부분은 가지 말라고요. 그러면 이 아랫부분을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봐볼게요. 사실 아랫부분의 상권은 이 7단지 수요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도 이 7단지 상권을 다 가져오긴 어려워요. 왜냐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7단지 같은 경우도 3번 출구와 4번 출구가 있는데 이 4번 출구 쪽에 조금 멀리 있긴 하지만 스타벅스랑 이쪽 부분에도 또 다른 상권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7단지 안에서도 두 개로 상권이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이 수요를 가져올 수 있는 곳은 중간 부분이고요. 아래 부분은 사실상 스타벅스 있는 상권과 나눠 갖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절한 월세인지 판단을 하려면 딱 한 가지 질문만 던져보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고객이 오나? 우리가 창업할 때 생각하지 못하는 돈이 있어요. 바로 마케팅 비용입니다. 인테리어 비용, 원재료 비용 이런 건 다 생각을 하시는데요. 마케팅 비용은 생각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다 차려놓으면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아시죠? 당연히 안 옵니다. 왜 그러냐? 사람들은 내 가게가 오픈했는지 몰라요. 제가 고객의 동선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알아야,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보여야 오든 말든 하는데요. 제가 월세가 적절한지에 대한 기준으로 고객의 동선을 말한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내가 마케팅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해도 사람들이 내 가게를 알고 오려면요, 지나가다가 보여야 돼요. 알아야 오든 말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뭐죠? 바로 고객의 동선인 겁니다. 저도 뭐 10년간 자영업을 하면서 되게 많은 오프라인 매장을 구했고 또 좋은 상권, 나쁜 상권에서 다 장사를 해봤지만 사실 이 월세의 가치를 가장 크게 느낀 순간이 언제냐? 라고 한다면 로드 손님이 왔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이런 게 있네? 하고 보고 들어오는 손님이 있을 때 그래, 내가 뭐 월세 좀 낼만하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지나가는 손님들은 많은데 그 손님들이 내 가게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건 내 책임이잖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상권이 좋은 건데 내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사람이 없는 건지 이거는 판단이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상권을 잘못 구하면 어떻게 되냐? 월세를 내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보는 손님 자체가 그 월세만큼 없는 거예요. 그럼 솔직히 진짜 월세 아깝잖아요. 너무 짜증나기도 하고요. 저는 여기서 진짜 되게 많이 배신감을 느꼈던 적이 많았거든요. 만약 가만히 있어도 오는 고객이 없다. 사실 이거는 월세가 공간 대여료라는 건데 서울시 기준으로 그렇게 정말 딱 공간 대여료만큼 월세 받는 곳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남에서 2년 넘게 상가 부동산을 했는데요. 사실 강남은 진짜 더 심하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웬만한 서울 지역에서는 진짜 딱 공간 대여료만큼 받는 곳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오프라인 매장을 하시는 분이라면 분명 공감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엔 좋은 상권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우리가 좋은 상권에 들어갈 때 기존 세입자한테 바닥권리금이라고 해서 돈을 내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월세도 일종의 이런 바닥권리금처럼 그 상권을 이용하는 대가라고 보거든요. 아마 자영업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말에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근데 꼭 고객이 지나가다가만 보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고객은 어디에서 오는지 이거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것만 알아도 오히려 꼭 좋은 상권을 안 가도 될 수 있어요. 고객이 내 가게로 온다는 건 어디서 출발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출발이라는 건 단순히 어떤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나 오늘 뭐 먹으러 가야지 하고 말하는 그 출발, 그런 물리적 출발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말하는 출발은 뭐냐면 여기 가봐야지 라고 마음먹은 그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여기 생겼네? 나중에 가봐야겠다 라는 마음이 생겼을 수 있겠죠. 그러면 사실 고객은 나중에 내 가게를 오더라도 그 순간에 내 가게로 출발한 것과 같습니다. 시기의 문제
문제일 뿐이니까요. 근데 이런 마음은 꼭 지나가다가만 드는 건 아니에요. 마케팅에서는 바로 이걸 고객의 경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오프라인에선 동선이라고 표현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이걸 경로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 고객의 경로를 알아야 고객을 오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 지인이 아까 이제 핸드폰 가게를 차리려고 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갑자기 핸드폰 나 바꿔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사용하는 핸드폰이 떨어져서 부서졌거나 아니면 약정이 뭐 끝났다거나 아니면 최소한 새 핸드폰 기종이 나왔는데 너무 좋아 보이는데? 해서 바꾸고 싶거나 이런 어떤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럼 사실 고객은 이 이슈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고객들은 여러 가지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근처 핸드폰 가게를 네이버 지도에서 검색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당근마켓에서 뭐 중고로 된 핸드폰을 일단 찾아볼 수도 있겠죠. 또 새로운 기종 때문에 사고 싶은 거라면 새 기종을 사기 위해서 사전 예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내가 오프라인 가게 매장을 한다면 여기서 어떤 거를 해야 되겠어요? 고객이 이렇게 찾아보는 이 경로 안에서 내 가게가 떠오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네이버에 검색을 했을 때 내가 나오도록 뭐 블로그랑 지도를 세팅해 둔다거나 아니면 당근마켓을 검색했을 때 중고 핸드폰보다 조금 더 비싸지만 그래도 나한테 오면은 거의 비슷하게 살 수 있도록 광고를 한다거나 혹은 뭐 당근마켓에서 그냥 중고 핸드폰을 판매할 수도 있겠죠. 또는 뭐 사전 예약이라고 했었죠 아까? 그럼 사전 예약을 받고 있다고 하면 그 핸드폰 가게 앞에 크게 사전 예약이라고 붙여놓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온라인에서의 고객의 동선이에요. 네,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고객의 동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앞에서 배웠던 오프라인의 고객의 동선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온라인 상권에서의 정말 괜찮은 상권과 아닌 상권이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고객의 동선은 온라인에도 있는 거예요. 자영업을 사실 하고 있는 분이라면 이미 이 오프라인에서의 상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확하게는 어떤 게 좋은 상권인지 모르는 분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제가 오늘 알려드린 거예요. 바로 고객의 동선이라고요. 근데 문제는 사실 여기서 발생하죠. 솔직히 이걸 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이걸 알면 더 괴로워집니다. 아, 고객의 동선 안에 있는 장소들이 굉장히 좋은 곳이구나 라는 걸 이제 알았잖아요. 근데 막상 그런 자리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자리는 잘 안 망하기 때문에 잘 매물로 나오지도 않아요. 혹은 있어도 굉장히 권리금이 비싸거나 월세도 당연히 비쌀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뭐 간단하게 오늘 고객 동선 보는 법을 알려드리긴 했지만 이 방법이 뭐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오늘 배운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동선을 파악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한테 하고 싶은 질문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차 선택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온라인 동선이라는 겁니다. 진짜 좋은 자리를 오래 기다려서라도 그리고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들어가면 좋겠죠? 근데 제가 부동산을 해보니까 그런 걸 찾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했던 저조차도 타이밍 맞게 딱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라면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자리를 옮기거나 이런 것들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뭘 해야 되냐? 온라인 동선을 찾아보면 됩니다. 이거를 지금부터 3분 만에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온라인 동선을 찾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요, 고객의 출발점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오프라인 동선 찾을 때는 지하철역에서 출발하자고 했잖아요. 그 지하철역에서 출발을 하듯이 온라인 동선에서도 그 첫 번째 시작점을 찾아야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찾냐? 이걸 찾을 때는요,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됩니다. 언제 내 업종이 생각날까? 바로 이거예요. 보통 어떤 걸 구매하기 전에는요, 그 전에 그 구매를 유발하는 트리거가 있어요. 이 트리거가 무슨 말이냐면 계기라는 의미인데요. 어떤 계기가 있다는 거죠. 핸드폰 가게를 예시로 한번 다시 돌아와 볼게요. 아까 제가 핸드폰 가게 온라인 동선을 파악할 때 이걸 그렸었는데요. 핸드폰 가게를 방문하기까지 아무 생각이 없다가 갑자기 핸드폰 바꿔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었죠. 언제 우리가 핸드폰을 바꾸고 싶다고 했었죠? 기존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서 뭔가 불편함이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깨졌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혹은 새 핸드폰으로 바꾸고 싶은 어떤 뭐 광고를 봤다거나 이런 어떤 계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트리거나 계기가 있고 나서 핸드폰을 이제 나 바꿔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예시로 핸드폰이 떨어졌거나 부서졌거나 혹은 새 기종의 핸드폰이 나왔다거나 라는 예시를 든 거예요. 바로 이 화면에서 첫 번째 줄인 거죠. 여기가 바로 고객 동선의 출발점입니다. 여기를 트리거라고 불러요.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언제 내 가게에 올 만한 트리거, 계기가 뭔지부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동선을 찾는 첫 번째 키워드는요, 언제 이거예요. 잠깐 멈추고 언제 내 업종을 방문하게 되는지 그 계기를 생각해보세요. 자,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입니다. 바로 어떻게 해요? 어떤 계기로 인해서 무언가 구매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잖아요. 그럼 그 다음은요, 구매를 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어떻게 해요? 핸드폰으로 예를 들면요, 핸드폰을 내가 구매하기 위해서 네이버 검색, 당근마켓, 사전 예약 이런 식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걸 구매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어떻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화면에서는 두 번째 줄입니다. 바로 여기가 우리의 목표 지점이 되는 거죠. 이 방법을 확인하고 이 방법에 내 가게를 알려야 고객의 동선에 내 가게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야 고객이 내 가게에 대해 알고 찾아오거나 문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마케팅이라는 건요, 이 목표 지점이 어딘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내 가게가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오프라인으로 따지자면 고객들이 지하철역에서 집까지 가는 그 길 전체에 내 가게를 다 깔아주는 겁니다. 여기도 내 가게? 여기도 내 가게? 그러면은 내 가게를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핸드폰이라는 생각이 떠올랐을 때 내 가게를 떠올릴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것, 바로 이게 온라인 고객의 동선에서 상권을 차지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온오프라인 고객 동선에 대해서 배웠어요. 지금 영상이 끝나자마자 바로 해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였죠? 두 가지, 언제와 어떻게였습니다. 혹시나 헷갈리시는 분들은 업종이랑 언제 어떻게 생각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댓글로 넣어주시면 제가 확인한 다음에 피드백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배운 고객의 동선은요, 아주 큰 범위에서의 동선을 배운 거고요. 원래는 어떻게 안에서도 굉장히 여러 단계를 겪게 됩니다. 핸드폰을 살 때 우리가 그냥 딱 하나만 검색해보고 바로 사진 않잖아요. 특히나 금액이 비쌀수록 오래 고민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바로 다음 시간에는 파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금액에 따라서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 고객의 동선, 경로에 관한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꼭 한번 해보시고 댓글로 피드백 받아보세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 사이트에 넣어놨으니까요. 사이트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